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가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프 연대 전멸로 최후 항복할 거라는 보도가 러시아군 해킹으로 일어난 가짜 뉴스로 러시아군 심리 전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흑해 일대에 4월 말까지 강력한 폭풍우가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군이 오데사 상륙작전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력을 돈바스 전선에 집중 재배치 중이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발맞춰 예비 전력들을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북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크라이나 전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양측은 보급로나 후속 군수 지원을 못하도록 주요 시설들에 포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주요 시설들을 포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후방 유리창고나 군수품 저장 시설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방으로 진격한 군인들이 효율적인 전투를 하는데 보급이나 후속 군수 지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양측이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부 지역 이지움, 하르키우, 돈바스 지역은 대평원 지대가 많아 우크라이나가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쉽지 않아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기 보유력도 러시아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대평원 전투는 기계화 무기, 전차, 장갑차, 미사일, 포, 전투기가 총동원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속전속결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에 대항할 서방 무기들이 일부 들어왔고, 전투기를 포함한 매우 중요한 전력 무기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등 중요한 전력 무기들이 들어올 때까지 잘 버텨주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인접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차가 군단급으로 들어오게 되어 전투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남부 마리우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폼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지만 서방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 인폼은 마리우폴에서 사용한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4월 11일 밤 9시쯤 화학작용제를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전투병들이 극심한 호흡곤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크라 인폼이 현지 시간 4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는 현지 시간 4월 11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조프 연대 측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무인기가 정체불명의 물질을 살포했으며 그 물질에 접촉된 사람들은 호흡곤란과 강한 어지러움으로 인한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리 빌레츠키 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장은 3명이 화학물질 중독 증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나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러시아군이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이미 논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화학무기는 인체에 해를 입히는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을 이용한 모든 무기를 의미합니다. 폐와 호흡기를 공격하는 질식성 유독가스, 신경전달물질을 방해하는 신경작용제 등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4월 11일 SNS에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맹국들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총사령탑으로 남부 군관부 사령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임명한 직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작전이 이전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 초대 사령관을 맡으며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를 포위해 인구 밀집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잔혹한 전술로 시리아 도살자라는 악명이 붙었고, 2015년 이후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러시아 민간 용병 조직
와그너 그룹과 함께 일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2011년 이후 시리아에서 3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1일 SNS에 올린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 제36 해병여단의 절망적인 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 탄약이 바닥났다.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전사했다. 라는 말은 러시아군의 해킹으로 꾸며낸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르히 오를로우 마리우폴 부시장은 현지 시간 4월 12일 마리우폴에 고립되어 군수품 지원도 없이 필사적 저항을 하고 있지만 전멸 직전에 있다는 우크라이나 제36 해군 육전여단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계정 해킹으로 작성된 가짜 뉴스이다. 마리우폴을 위한 전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BBC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역시 마리우폴 내 군대와 안정적인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마리우폴 전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체첸군의 특수작전으로 타격받아서 해병육전대와 아조프연대가 지난 4월 10일 끊겼는데 해병육전대가 러시아 체첸군을 격파하고 아조프연대와 다시 연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조프연대가 러시아 화학무기 공격을 받아 정상적인 작전을 못했는데 해병육전대와 연합하여 전투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36 해군 육전여단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현지 시간 4월 12일 오늘이 마지막 전투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제36 해군 육전여단이 칼리미우스강 일대에 러시아군 진지를 파괴하고 아조프 연대와 합류해 전력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탄약과 물자가 바닥나 도심 건물 지하에 숨어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습작전으로 갑자기 전차를 몰고 나타난 우크라이나 병력의 순식간에 와해된 것입니다. 이번 기습작전 성공으로 마리우폴에서 활약하는 아조프 연대는 당분간 전열을 가다듬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36 해군 육전대가 아조프 연대와 함께 아조프스탈의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오데사 전황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데사를 방해하던 우크라이나군 5개 여단이 자유롭게 남북부 방향으로 전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4월 12일 흑해 일대 2주 넘게 강력한 폭풍우가 계속되는 기상상황, 전선 환경, 만반의 준비 태세, 지대공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군의 해안 방어 태세가 견고해서 러시아의 오데사 해상 상륙 작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크림반도에서 오데사를 향해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는 헤르손, 카우프카에서 러시아군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방패 삼고 있고 민가에 전투 장비를 배치하고 있고 군인의 신분을 내던지고 민간인들의 옷을 빼앗아 사복을 입고 민간인들 속에 숨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인더월드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